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그게 변화하는 연준 내부의 스탠스를 짚어내는 기사를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은 높은 인플레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만큼 금리를 매우 많이 올리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전망이 이렇습니다. 이미 9월은 페드와치의 전망에서도 볼 수 있지만 거의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고요. 더 큰 논의의 주제는 11월이나 12월에 즉 연내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많은 연준 사람들이 이자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9월 회의가 끝나고 연준은 추가 인상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줄 거다. Still on the table.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인상을 할지는 미지수다. 티밀하우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연준은 경제의 둔화 증거를 금리 인상 중단 근거로 여겼다. 즉 경기가 꺾여야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봤는데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제의 가속 증거 쪽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즉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인 쪽으로 바뀐 겁니다. 경기가 꺾여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거로 생각이 변한 거죠. 논리의 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안에서 연내 인상파와 연내 동결파가 나뉩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우리는 인플레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플레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건 경제의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이 예상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내년에 조금 더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일단 패놓고 내릴 수 있으면 빨리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연내 인상파의 입장. 로건 달라스 연준 총재. 9월 이자율 인상 건너뛴다고 해도 정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월러 연준 의사. 우리가 한 번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올리더라도 경제에 침체가 올 거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 더 오케이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연내 동결파 입장 나갑니다.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 우리의 정책 주기는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과도하게 제한적인 통화정책 태도로 인해서 큰 침체가 올 위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인플레가 감소하면서 실질 이사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적절하게 조심을 하면 고용 측면에서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던 필립스 고선에 따르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를 뺀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내려가면서 CPI가 떨어지면서 실질 이자율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다. 충분히 지금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밀하우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작 뒤에 있습니다. 이미 파인 튜닝 단계다. 이런 논의가 부질이 없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하겠다는 합의가 깨져 있는 이상 연내 한 번을 올리던 그렇지 않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시티은행 수석경제학과 멘트를 인용합니다. 한 번의 추가 인상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틀린 게 아니다. 나는 매우 의문이 든다. 지금 남아있는 건 파인 튜닝이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도 인용을 하죠. 과거지향적 데이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높은 금리에 따른 제한적인 상황이 곧 이 경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기사에서 왜 연내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지 아는지 핵심만 3개를 간추린다면, 자, 아까 메스터 총재도 얘기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리지만 경제가 망가지면 내년에 더 빨리 내리는 것도 우리 찬성을 한다. 즉 지금 중요한 건 델타값, 방향성인데 정말 진짜 남은 금리 인상은 정말 마지막 한 번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국면은 올리든 말든 이미 끝났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나온 실질 금리가 경제를 때리고 있다. 자, 10년 만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죠. 이미 연준이 정책 금리 인상으로 해야 될 거를 이미 시장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다.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여부가 됐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올해 금리를 올리는데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빨리 금리를 내리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이 긴축적이니 더 올리지는 말고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매파적인 관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CPI가 9%일 때 기준금리가 4%대였는데 지금 CPI가 3%대 초반, 이번에 유가 올라서 4% 찍는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5% 넘었기 때문에 인플레 감안한 실질금리는 CPI가 9%대보다 훨씬 긴축적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놔둬보자. 높은 실질금리가 경제에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단 놔둬보자. 굳이 예로 들자면 국을 끓이는데 굳이 100도씩 팔팔 끓이지 않아도 잘 익는다. 95도 정도 놓고 놔둬보자. 95도랑 100도랑 무슨 차이가 있냐. 안에 익는 재료가 얼마나 잘 익는지 놔둬보자. 이게 100도로 3분 끓이는 거랑 95도로 뭐 20분 끓이는 거 중에 뭐가 더 강력한 처방이냐. 후자일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연내 금리를 올리지 말자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비둘기인 게 아니다. 이미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연준 안에 없고 다들 매파지만 그 매파의 목적 함수만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마 이런 분위기는 일본의 통화정책 여파를 상당히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에다 총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임금 인상이 동반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도저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도망갈 길을 열어놨지만 지금 같은 엔화 약세가 너무 오래 간다면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매우 저렴한 이자가 저렴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채 매입을 했던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빠져나오면 청산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값은 더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즉 아까 연준에서 하는 생각의 일부, 굳이 연준에서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 금리를 패고 있다. 이런 고민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사항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월과월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